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4세대 아파트. 최근에 보면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보면 4세대 아파트를 구현하는 아파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세대 아파트가 뭐냐, 이렇게 신문이나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관계로 제가 제 전공도 인공지능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현재 4세대 아파트에 어디까지 구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은 뭐 AI, ICT, Io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의 융합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ICT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고 IoT는 뭔가 하면 여기 I가 인터넷 오브 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4차 산업 이야기하면 AI와 그다음에 보통 빅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뭐냐, Io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자, IoT에서 어떤 데이터를 생성했는 그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자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중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은 좀 간략하게 우리 아파트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세대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4차 산업의 원동력은 뭐 반도체, 로봇, 초고속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이런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나머지 것들도 다 포함되면 보다 더 4차 산업의 어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뭡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즉 IP, 인터넷이 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뭔가 하면 냉장고, 밥솥, 그 다음에 가스부터 해가지고 있죠.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인터넷이 된다. 인터넷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예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현재 들어가 있는 음식이죠. 그것의 유통기한이라든지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금 음식이 상했는지 그렇게 상하지 않았는지 뭐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면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되고, 그럼 뭡니까? 내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좀 상하고 있다, 음식 맛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정보까지 알려주는 뭐 이러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만 한정시켜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는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연계 융합, 이것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일부가 기계학습이고 기계학습의 일부가 딥러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알파고, 우리가 이세돌하고 알파고 하고 있죠. 바둑을 뒀죠. 요거는 딥러닝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용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남용되고 있는데, 기계학습,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뭔가 하면 심층학습이다, 그죠? 입력은 한 개고, 자, 출력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은닉층이라 해서 많이 들어가 있다, 그죠? 하여튼, 이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든 사물기기, 전자제품에 인터넷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그것이 곧 빅데이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다, 그죠? 사실 이 빅데이터가 없었더라면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 알파고 같은 경우도 뭔가 하면 프로 바둑 기사들이 바둑 한 판을 뜬다 이거죠. 둔다. 그러면 그게 기보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는 수백만 건의 기보를 이제 컴퓨터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알파고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고, 아무리 이 시도를 하더라도 수십만 명, 수백만 번의 어떤 기보에서 학습된 그것이 알파고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통해서 초지능화, 그 다음에 기계의 능동적인 사회, 기기가 수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가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한테 알려줍니다. 집에 있으면 집 내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스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의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조명, 밖에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적인 행동, 특정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이 있으면 그거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뭐 택배가 왔다든지 뭐 이런 것은 간단하지만 뭐 그런 위주의 것을 알려주겠죠. 제가 볼 때 핵심은 그겁니다. 가정 내에 특히 노인이 있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들의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세대주한테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행동의 이상 유무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행동이 거기 곧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가 많이 모여가지고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적인, 평소의 정상적인 행동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이것은 지금 부모님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어린아이가 지금 뭔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것을 컴퓨터가 스스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감지해서 부모한테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변환.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집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어린아이나 부모님, 편찮으신 부모님의 그 행동을 직장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겠죠. 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인간이 대신해 가지고 컴퓨터가 지능화돼서 그런 것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BM 왓슨이 퀴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왓슨은 뭐 퀴즈 대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왓슨이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의료 진단 시스템입니다. 지금 전국 대한민국에도 뭐 서울 지역 지방 대학병원급의 왓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동안 그 환자 있죠. 환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대한 환자의 어떤 질병에 대한 데이터. 그러면 그 질병이 있었을 경우에 의료진들이 어떠한 처방전을 냈느냐. 약을 A, B, C, D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약물 주사 아니면 뭐 다른 수술이나 이런 처방을 했다 이거죠. 해가지고 완치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컴퓨터가 학습을 해가지고
즉 딥러닝이라는 이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법, 어떤 패턴을 정형화시켰다 이거죠. 그럼 새로운 환자가 오게 되면 새로운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게 되면 이 환자는 어떠한 질병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진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실용화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개발됐지만 이것이 한국에서 실제 대학병원급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기업에서는 스마트홈, 아파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편의 가전 제어합니다. 누가 오면 거실까지 달려갈 필요가 없이 뭐를 열어준다든지 집 안팎에서 방문자와 영상을 통화한다 이거죠. 이것은 뭐 꼭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누가 방문자가 벨을 누르면 내가 집에 있지 않고 있죠. 있지 않고 나의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 안전 및 집안 보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녀 및 가족 안심 케어, 귀가 상황 알림, 비정상적인 출입 시 알림. 요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인공지능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 기기를 제어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어려운 기술 아니니까 집안에 어떤 허브 있죠. 하나 두면 그 허브가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공지능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집 밖에서 집안 현관 복도 모니터링 합니다. 이 모니터링 한다는 게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 하면 있죠. 이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있죠. 집 안과 밖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상적인 어떤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을 세대원, 즉 부모한테 알려주면 그 순간만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인공지능 요소가 가미되었다,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집 밖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를 간단하게 차단, 뭐 이거는 제어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4세대 아파트 해서 4세대 아파트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의 삶을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 아파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퇴근하고 있죠. 퇴근하고 잠자기 전까지 좀 더 우리의 라이프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뭐 이런 것을 또 4세대 아파트로 정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4세대 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조금 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나름대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가정 아파트에 있죠. 최대한 적용을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잠자기 전까지 있죠. 그 라이프 스타일을 굳이 아파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아파트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첨단 시스템이 구축된 아파트가 4세대 아파트가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세대 아파트라고 홍보를 하면서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불러주세요, 뭐 가스 상태 점검해줘, 난방 상태 확인해줘, 내 차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방문 조명 켜줘, 뭐 돼가지고 관리비 얼마인지, 로봇 청소기 켜줘, 에어컨 켜줘, 방문자 확인해줘, 택배 왔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있죠. 집안에 어떻게 보면 음성 인식이 있죠. 시스템을 하나 더 가지고 그것이 이러한 정보를 가져와서 알려주는,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 100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10도 미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인 단계의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장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세대 구성원에 맞는 케어 프로그램, 자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와 노인들이 아파트에 거주했을 때 그들의 안전한 일상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구축되어 있는 인공지능형 아파트, 이것이 진정한 4세대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예를 들면 뭔가 하면 노인이나 어린애 같은 경우는 그 손목에 있죠. 와치가 뭐 이렇게 채워져 있어 가지고 이들의 심장 박동이라든지 행동에 어떤 이상 유무가 감지되면 부모한테 연락이 되고 바로 병원에 연결이 돼 가지고 그들의 안전을 이렇게 확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헬스나 피트니스 프로그램 아니면 컨디션 체크를 통한 가정기기들의 자동화, 이것이 보다 더 인공지능적인 그런 4차원, 4세대 아파트가 아닐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세대 아파트는 IoT 기술로 집에서도 실시간적으로 가족의 건강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정한 4세대 아파트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IoT 헬스케어 가전들로부터 받은 헬스 데이터를 분석. 자, 데이터를 여기 분석하는 게 있죠. 요게 AI입니다. AI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헬스 데이터. 자, 헬스 이게 뭔가 하면 IoT 연결된 거고, 여기서 데이터 이게 빅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 데이터에 맞춰 필요한 식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 서비스까지 연동 가능하게 하는 거다. 이외에도 원격 의료, 그다음 헬스케어 매니저 프로그램, 스마트 피트니스로 건강 체크 등의 특화 서비스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냉난방기기 등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것. 이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좀 저지인 요소가 좀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조금은 인공지능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나 냉난방을 굳이 사람이 인지해가지고 틀고 켜고 끄고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적인 어떤 빅데이터에서 그 집안에 맞게끔 가장 유용한 어떤 값을 스스로 알아내가지고 스스로 켜고 끄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세대 아파트는 집안에서, 단지 내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좀 이상적인 형태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초창기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세대 아파트, 즉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결합된 4세대 아파트는 건설사와 정보통신기술, 즉 AI 기술이 결합된 가장 이상적인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는 고객들이 더 요구를 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청약하는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 니즈에 변해 가지고 건설사의 어떤 이런 인공지능형적인 아파트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게 형태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더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좀 더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건설사들이 이런 4세대 아파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KT와 신개념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아파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음성인식은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응용 분야입니다. 응용 분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GS건설은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아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네이버와 LG U+와 함께 프루지오 AI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스마트홈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홈 시대가 열렸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형 아파트가 아직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홈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까지 주거 환경에 접목이 된다면 SF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바로 우리 집에서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시도는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입 위치라고 입지 내에서의 위치라고 이렇게 위치가 가격을 결정합니다만 향후에는 이 4세대 아파트 즉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얼마만큼 가미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4세대 아파트냐 그렇지 않느냐가 미래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신문지상이나 종종 이슈가 되고 있는 4세대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가미된 4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한 바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